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같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잘한 게 있으면은 잘한다라고 저도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때도 사실 저는 영상을 찍으면서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비극이 뭐겠습니까? 정말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잘한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비극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진영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꿔 얘기하죠. 그게 뭐겠어요? 아무리 상대 진영이라고 할지라도 잘한 게 있으면 충분히 저는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탄핵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 지금 당분간은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재명이 잘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는 거 그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암만 제가 칭찬을 하고 좋은 거를 찾아보려고 해도 좋은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는 아예 그냥 법안 같은 경우도 머리를 조아리고 있죠. 이재명이 법안 같은 거를 바꿀 필요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전 국민들한테 25만 원 소득 이런 거 지원금 같은 걸 또 뿌리겠다라고 하죠. 포퓰리즘의 전형이죠. 국내 문제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스트레스밖에 받지 않아요. 그래서 뉴스에서 이재명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국무총리라고 하는 인간은 김민석이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혀 저는. 맨날 그냥 무슨 정신 나간 인간처럼 계엄이다 뭐다 이딴 소리나 짓거렸던 인간이 지금 이제 잘 빨아제껴 돼 가지고 총리까지 되고. 오늘 이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 것은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정말 언론들에 대해 가지고 이거 각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 트럼프랑 통화를 했다. 이것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지. 아직까지도 백악관이 이재명과 트럼프의 통화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트럼프 개인 트위터가 됐거나 백악관의 트위터가 됐거나 공식 자료가 됐거나 어디를 찾아보든지 간에 이재명과 트럼프 양국 정상이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대놓고 지금 압박을 하는 거예요. 한국 너네 제대로 선택해야 된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기시다 총리라도 마찬가지로 이재명이와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 아주 힘들거든요. 왜? 원래는 이제 미일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하고 싶었던 게 일본의 입장이었는데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일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오히려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회토류 같은 경우도 결국에 중국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유럽에다가 이번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다가도 화이트리스트 올리겠다 이미 밝힌 상태거든요.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결국에 드디어 시진핑과 이재명이 통화를 했는데 이 내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지금까지 진보 좌파라고 하는 것들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머리를 조아려 왔는지 그리고 시진핑의 통화가 어떤 지금 의미를 갖고 있는지 특히나 지금 서해에 제2 남중국해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중국의 야심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언론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필리핀, 대만 영토 분쟁 중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거를 대놓고 지금 영토 분쟁을 대만과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도 영토 분쟁을 하겠다라고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거와 다름없는 짓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오늘 낱낱이 그 부분을 전부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엄청난 강대국은 아니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양측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에도 약간 좀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주고 이런 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 지금의 어떤 이재명과 문재인 얘네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실리적인 외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문재인이가 중국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을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중국에 가가지고 자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나라. 그리고 중국을 큰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탄핵감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중국몽을 함께 꾸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중국몽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몽이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대만과 필리핀에 대한 영토 분쟁까지도 중국은 지금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동맹 국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대한민국이 대만 편을 들어도 모자랄 판인데 중국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중국의 필리핀 대만에 대한 영토 분쟁에 대해 가지고 중국의 편에 서겠다라는 식의 선포를
영토라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실리 외교겠습니까? 그냥 굴욕 외교밖에 안 되는 것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는 게 같은 연설에서 문재인이 저 얘기뿐만 아니라 어떤 얘기도 했었냐. 마오쩌둥 주석이 이끈 대장정에도 조선 청년이 함께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조선 청년이라는 게 독립운동가 김산 선생을 얘기하는 것인데 만약에 말이죠. 보수 쪽의 정치인이 이런 얘기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조선의 이제 그 독립운동가가 마오쩌둥 주석과 함께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다. 이거 지금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 잘 아실 것 같은데 문제가 이게 문재인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내 지금 이어져오는 역사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추미애 같은 경우는 당대표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미애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 세계정당 고위급 대화 2차 전체 회의에 가가지고 기소연설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이자 신시대의 설계사인 시진핑 총서기께서 주창하신 두 개의 신념과 중국의 꿈이 세계 평화 번영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한다.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라고 하는 인간이 중국 공산당에 가가지고 연설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시대의 설계자가 바로 누구다? 시진핑이다. 그리고 재차 뭐라고 또 반복하는 겁니까? 중국몽. 그 중국몽에 함께하겠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 중국몽이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래요. 미친 여자 아닙니까 진짜로? 대만과 필리핀이랑 연토 분쟁을 지금 막 저지르고 내년에 지금 2026년도에 아예 그냥 중국이 침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중국몽이 세계 평화에 어떻게 기여를 합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추미애가 됐거나 문재인이 됐거나 이재명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이고 민주당의 뿌리 자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겁니다. 공산당에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 결국에 이재명과 시진핑 두 사람이 통화를 했습니다. 몇 번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눈에 띄는 게 이거예요. 시진핑이 이재명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급망의 안정성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미중 갈등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미중 갈등의 상황에서 이 무역과 관련된 지금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무역과 관련된 이슈에서 누구 편을 들라고 대놓고 얘기했던 거예요? 중국 편을 들어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수교 33년이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시진핑이 강조를 했었는데 통화를 한 거는 이번이고요. 축전을 보냈던 건 지난번에 이미 보냈습니다. 그런데 축전에서도 뭐라고 강조했었습니까? 수교 당시 초심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수교 당시의 초심 이 얘기를 갖다가 두 번이나 지금 축전으로도 전화로도 지금 강조를 한 것인데 수교 당시에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었던 것이냐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여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이게 1992년도에 있었던 한중 수교의 내용이거든요. 중국이 그러면 지금 이재명한테 축전으로도 전화 통화를 통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야, 너네 약속했지. 문재인, 추미애 전부 다 중국모 함께 하기 때문에 이재명 당신 또한 마찬가지로 중국모 함께 하는 것이지. 하나의 중국, 대만은 우리가 침공하고 대만을 갖다가 우리 영토라고 하는 것도 동의하는 것이지. 92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한국을 존중한다, 한국의 영토나 이런 것들을 존중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중국몽에 지금 빠져있는 중국이 대한민국을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땐 대만, 필리핀과 똑같은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드러나는 게 이게 뭡니까? 한국이 웃음나 서해 구조물 설치에 이어가지고 항공모함까지 중국이 지금 띄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EEZ라고 하는 거,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것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중국 측이 주장하고 있는 저 작전 경계선,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 영토에 지금 이제 그 영의 범위 자체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한국 측이 주장하는 거랑 중국 측이 주장하는 거랑 거의 제가 봤을 땐 20% 정도 차이가 나요. 바꿔 얘기해서 중국이 한국에 분명히 영해가 되는 거를 갖다가 자기의 지금 이제 영역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구조물 같은 거를 갖다가 대놓고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한국 측 EEZ로 사실상 잠정 조치 수역으로 공통으로 돼 있는 것에다가 중국이 지금 저런 것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 지금 루트가 뭐랑 똑같은 거냐? 필리핀, 대만이랑 연토 분쟁을 시작했었을 때 중국이 보였던 거랑 똑같거든요. 그때 했던 게 뭐였습니까? 인공섬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그 섬에다가 미사일을 배치했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우기는 거예요? 너네 하나의 중국 아니냐? 뭐 대만이 됐거나 필리핀이 됐거나 다 우리 소속에 들어와 있어야지. 이게 중국이 했던 것인데 지금 똑같은 짓을 대한민국에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 야 중국이 무슨 뭐 이런 식의 뭐 구조물 같은 거를 설치하고 있었어? 그리고 대놓고 지금 뭐 항공모함까지 띄우고 있었어? 모르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언론들조차 이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요. 저는 이재명이 시진핑이랑 통화를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시진핑의 그런 대놓고 하나의 중국, 사실상 한국 또한 지금 마찬가지로 대만과 똑같이 지금 속국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놓고 반항조차도 대놓고 뭔가 항의조차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진짜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게 민주당이 수십 년 동안 꿈꿔왔던 모습인 겁니다. 대한민국을 사실상 중국의 공산당의 속국으로 만드는 거겠죠. 여러분들이라도 이 진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